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 사는 마루입니다. 저는 현재 일본에서 거주한 지는 약 8년째가 되어가고 있고요. 원래는 작년에 일본 생활을 청산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일본에서 내가 치열하게 살아왔던 나날들이 그리워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때마침 아이폰 용량도 다 되어가겠다 싶어서 그동안 찍어놨던 동영상들을 아카이브 형태로 기억을 해놓자 라는 생각으로 유튜브에 조금씩 올리다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한국행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본 내에서 이직을 하게 됐고요. 그 결과 현재는 도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을 올리는 작업도 작년에는 이직 활동가, 이직, 이사 그리고 한국도 다녀왔고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올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냥 제가 게으름 피운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동영상을 켜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 2017년에 워킹홀리데이로 후쿠오카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소셜미디어 자체가 이렇게까지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정말 블로그였어요. 네이버 블로그죠. 네이버 블로그였고 저 또한 블로그를 보고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일본에 와서 3년 정도는 꾸준히 블로그를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삶이 바빠지다 보니까 이것도 중단을 하게 되고 또 3년간 갱신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 갱신을 하지 않은 블로그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워킹홀리데이 준비 중인데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 아니면 일본 내에서 지금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취직을 하고 싶다. 그리고 한국에서 있는데 일본으로 취직을 하고 싶다. 라든지 이런 문의가 갱신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오는 거 보면 뭔가 지금 현재 SNS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많은 분들이 정보를 전달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니즈에 대한 있으신 것 같아서 이거를 블로그로 작성을 할까 하다가 제가 이번에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짐 정리를 또 하고 있는데 제가 2017년 그 당시에 계약했던 계약서랑 쭉 해서 월급 명세서까지 제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버리기에는 조금 아까우니까 동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동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저희가 먼저 제 이야기를 앞부분에 좀 길게 할 건데 2017년에 제가 워킹홀리데이로 오게 되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거 왜 그랬지? 제가 워킹홀리데이 2017년에 오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제 스펙은 그냥 정말 평범한 한국에서 4년제 나온 뼛속까지 문과 학생이었고요. 일본어 학과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조금 오타쿠였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JLPT, 지금은 JLPT N1급, N2급, N3급 이런 식인데 그때 당시에는 1급, 2급, 3급, 4급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신 일본어 능력 검정으로 바뀌고 그 앞에 이제 N이 붙으면서 1에서 5까지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1에서 4급까지밖에 없었고 그때 당시에 저는 3급을 따고 일본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돈 300만 원을 들고 왔어요.
그때 당시에 엔화를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그때 당시 엔화가 953원이더라고요. 그랬어요. 이렇게 저는 일본에 오게 되었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 그때 당시에 지금은 있는데 그때 당시에 토익도 없었어요. 뼛속까지 문과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문과라도 그렇지 그때 당시에 토익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후쿠오카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처음에 후쿠오카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제가 처음으로 하게 된 알바가 있는데 처음으로 하게 된 알바가 텍스 리펀드였어요. 이 텍스 리펀드가 뭐냐면 저희 이제 일본 여행을 가시면 드럭스토어에서 뭐 면세 받는다, 면세 처리를 한다 이런 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보통 면세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텍스 프리가 있고요. 하나는 텍스 리펀이 있어요. 말 그대로예요. 텍스 프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계산 시에 텍스를 빼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텍스 없이 순전한 물건값만 계산을 지불하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텍스 리펀 같은 경우에는 텍스가 포함된 금액을 지불을 하시면 그 추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불하셨던 이 텍스를 돌려받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리펀이라고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텍스 리펀 사업의 출장소에서 일을 했었고요. 말 그대로 이제 한 쇼핑몰에서 일을 하게 돼요. 한 쇼핑몰에서 상점가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2017년 이때쯤에 여행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 텍스를 면세를 받는 것도 진짜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소모품이 있고 또 뭐 하나 뭐라고 그러지? 비소모품이라고 칩시다. 뭐 있는데 아마 소모품이 세금 제외 5,000엔 이상이어야지 텍스 프리를 받을 수 있었고 비소모품 뭐 남는 거 있잖아요. 가방 이런 애들, 가방 뭐 인형 이런 애들은 비소모품 써도 남는 거. 그다음에 소모품 이런 젤리 같은 먹고 없어지는 약간 이런 애들인데 이 비소모품이 또 10,000엔 이상이어야지 텍스 프리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같이 합해져서 5,000엔이 되면 된다가 아니라 각각 품목에 대해서 이 정도 금액이 넘어야지 텍스 프리가 되는 형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텍스 리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 일어나냐면 이게 복합 상가잖아요. 이게 복합 시설이니까 뭐 A, B, C 뭐 다양한 곳이 있죠. 그러면 손님들이 여기에서 각자 구매하신 영수증, 레시트를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이거를 텍스 리펀 카운터에서 정말 단순합니다. 이 레시트를 다 읽어요. 다 읽어서 뭐 이건 볼펜이니까 볼펜이니까 비소모품이네. 가방 비소모품, 젤리 소모품, 뭐 스킨로션 소모품, 뭐 이런 거를 다 하나씩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서 비소모품이랑 소모품을 각자 계산을 해서 얼마를 돌려드리는지 계산을 한 다음에 손님한테 세금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8% 양쪽 다 균일가 8%의 세율이었는데 이제 카운터 운영 비용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수료를 뭐 기억은 안 나는데 뭐 1.5%라든지 요거를 제외를 하고 실질적으로 손님한테는 6.5% 정도의 세금을 돌려드리는 이러한 업무를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업무를 하는데 저는 이 업무는 오래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게 복합상가 쇼핑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손님이 많으세요. 정말 손님이 많은데 그러니까 뭐 현대 지금 스퀘어 뭐 그런 데인 거죠. 왜냐면 이제 1층 같은 데 보면 인포메이션이 있고 이제 보통 면세 카운터가
이렇게 이제 저희가 텍스 리펀합니다 라고 있잖아요.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서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서 있고 이제 막 인포메이션들도 서 있고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유동인구가 엄청 많아요. 정말 유동인구가 많아요. 거기다가 저희가 이 텍스 리펀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줄도 또 엄청 있는 거죠. 이제 여기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다들 여권이랑 물건이랑 막 레시트 들고 다들 이제 여기서 줄을 서 계셔요. 그럼 이제 저희는 이거를 다 처리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나가는 손님들, 들어오는 손님들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복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 업무가 저한테 맞지 않다고 느낀 게 첫 번째는 저는 돈이 무서웠어요. 저는 돈이 무서워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극강의 제2의 성격이고 꼼꼼한 성격이다 보니까 이 레시트를 내가 잘못 봐서 잘못 계산을 해서 텍스 프리를 해버렸으면 어떻게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뒷 단계는 물론 사원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불안감을 많이 느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오래 못할 것 같다. 서둘러서 다른 데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반년 정도는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저희가 여기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정말 유동인구가 많은데 이거는 어떤 나라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곳이라든지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단체 손님들도 이제 저녁에는 이제 뭐 패키지라든지 이런 분들은 보통 여기에서 해산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쇼핑 하시라고 그냥 여기다 해산을 하시면 이제 막 드럭스토어부터 해가지고 막 뭐 프랑프랑 오니츠카 타이거 뭐 디즈니쇼 뭐 이런 게 다 있으니까 항상 여기로 오시는데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가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모르고 이게 근데 어느 나라 사람이라든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정말 숨 쉬듯이 이제 이 카운터 사람들에 대한 얼평, 몸평 등등 성희롱적인 말씀을 하신다든지 그런 게 많았어요. 우리는 평범하게 여기서 업무를 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근데 진짜 지나가시면서 툭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있고 굳이 여기 카운터까지 와가지고 꽃받침 하시고 얼굴에다 꽃받침 하시고 막 너는 제가 더 이쁜 거 알아? 막 이러면서 너는 얼굴을 좀 더 관리를 해야겠어 라든지 되게 순화해서 말하면 뭐 인포메이션에 이쪽에 가가지고 아니 인포메이션에 왜 이렇게 날씬한 애들이 아니고 뭐 이런 애들을 세워놨어 여기 쇼핑몰을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숨 쉴 듯이 얼평 몸평 뭐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희롱적인 단어라든지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진짜 와 사람들이 너무 싫다 라고 해서 저는 이 업무는 좀 오래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뭐 그냥 평범하게 일을 해 나갔어요. 평범하게 일을 해 나갔는데 뭐 그때 당시에 일단 제가 300만 원을 가지고 왔다고 했잖아요. 이 300만 원 금방이에요. 왜 그러냐면 월세도 내야 되고 집을 구했으면 그 집 안에 이제 막 이것저것 채워 넣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300만 원 금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카케모치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구인 구직이 제일 많이 있는 사이트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타라쿠.com 하타라쿠즈오.com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적어 놓을 건데 이제 그 대표적인 사이트가 있어요. 구인구직 약간 우리나라 사람인이라든지 알바몬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좀 지역별로 쓰는 게 좀 다양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평범하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특이한 공고가 하나 나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호텔을 세울 거다. 근데 이게 첫 호텔이고 이 호텔에 있는 오프닝 스태프를 모집한다. 그리고 굉장히 파격적인
무려 시급이 1000엔이다. 라는 모집을 보게 된 거예요. 이 1000엔인데 필수적으로 언어를 2개 이상의 언어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적혀져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후쿠오카가 최저임금이 얼마였는지 아까 아침에 찾아보니까 2017년이죠. 789. 그때 당시 후쿠오카 최저임금이 789엔이었어요. 제가 아까 텍스프리에서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텍스프리가 아마 수습기간이 850엔에 정규가 900엔이었던가? 여튼 이 정도였던 거 정확하진 않는데 그런 상태인데 무려 1000엔을 준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일단 못 먹어도 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오프닝 스텝에 응모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면접관이 2분이 계셨어요. 면접관이 2분이 계셨는데 이제 한 분은 본사분이셨고 한 분은 지배인이셨어요. 그런데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이제 막 뭐 동기 말하고 뭐 일본에 왜 왔는지 말하고 이제 이러다가 갑자기 종이를 한 장을 주셨는데 이게 한국어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한국어로 적혀져 있는데 너무 어려운 게 적혀져 있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 문장이 뭐냐면 뭐 A의 어떠한 작품은 아동문학 작품으로서 여러분 아동문학을 일본어로 알겠냐고요. JLPT 3급 따고 온 애가 아동문학이 뭔데 그래서 아동문학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한국어로 적혀져 있는데 이거를 일본어로 말을 해보래요. 자기네들이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동문학이 뭘까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고도모 분가쿠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어 잘 하시네요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러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5성급 호텔 이런 데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2성급 3성급 호텔 새로 했는데 왜 이러지 이랬는데 이제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 지배인분이 갑자기 영어로 너의 패션을 한번 설명을 해봐, 열정을 설명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났다 라는 생각을 했죠. 물론 이제 한국식 영어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서 토익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말귀는 잘 알아먹고 딱히 커뮤니케이션에 정확한 문법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말은 통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찌저찌 했어요. 당황스럽지만. 근데 대신에 나와서 이게 뭐야? 이게 그때 당시에 정성원이랑 아르바이트를 2개를 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난 분명히 아르바이트 지원을 했는데 내가 정성원 잘못 지원을 했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공쳤다. 다른 데 응모해야지 이제 이러고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어차피 이게 봤는데 한 달인가? 2달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이러면 뭐야?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알고 보니까 이 회사 자체도 이 호텔업을 처음 해보는 거야. 이 호텔을 처음 해왔어. 그리고 알바생이라는 걸 뽑아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아르바이트생한테도 마치 정상원처럼 선고라고 하죠. 일본에선 선고라고 하는데 알바를 붙였다 같이 일을 하자 이런 연락을 마치 정상원처럼 알바생들한테 똑같이 절차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저희가 이제 입사하고 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고쳐 나갔는데 이제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텍스 면세, 텍스 리펀 업무를 계속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호텔 측에서 연락이 와서 같이 일을 하자라고 해서 저는 이제 이 호텔과 텍스 리펀에서 카케모치라고 하죠. 두탕 알바를 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호텔 업무가 더 치중이 점점 중점이 더 늘어나서 이 텍스 리펀 회사는 그만두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데 여기까지가 일단 제 워킹홀리데이에서 있었던 업무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제가 아까쯤에 이 호텔에 입사를 하게 되었잖아요. 이 호텔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시급이 1000엔이었어요.
그리고 워킹홀리데이는 뭐다? 1년간의 비자예요. 그래서 저희는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비자가 끊기기 2, 3개월 전에 이제 이 호텔 측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호텔을 시프트 제도 3교대 같은 거니까 시프트인데 제가 이제 이 시프트를 조금씩 줄여나가야겠다. 이유는 이제 내가 비자가 다 되어가서 일본에서 이제 취직 준비를 하려고 한다 라고 했더니 감사하게도 이 호텔에서 너 그러면 우리 호텔에 정사원으로 입사 안 할래?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인사가 돼버렸네. 그때 당시에 이 업무도 굉장히 재미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감사드리죠 라고 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어.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럴 수밖에 정사원을 제의를 처음으로 받은 아이였거든요. 아르바이트 상에서는 거의 때 이 회사 자체가 외국인을 뽑아본 적도 없고 그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이제 저를 정사원을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 호텔에 오프닝 멤버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호텔 건물, 그러니까 오픈 시작을 하기 전부터 일을 했고 보통 이렇게 주에 출근 일수가 뭐 딱히 정해진 건 아닌데 저는 거의 사원처럼 출근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근력 명세표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걸 보시면 한 달에 30일인데 제가 20일을 출근을 했으니까 정말 주 5회 거의 출근을 했다는 소리예요. 거기다가 시급을 보시면 알바생인데 14만 7천엔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아마 정사원 그러니까 이게 뭐 147시간 정도는 일을 했다는 소리죠. 그 위에 보면 잔업수당도 생기고 심야수당도 있어요. 이 잔업수당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잔업비고 알바생한테 거의 잔업을 안 시키니까 정말 적게 나오는 편이고 심야수당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다 보니까 저녁 10시를 넘어서 근무를 할 경우에는 심야수당이 따로 붙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교통비라서 요거는 교통비가 이 정도 나오는데 저는 근처에 살고 있어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었고요. 연말 정산을 내버려 두고 소득세가 3,000엔 정도 빠져서 실질적으로 어디 보자. 월급만으로 따지면 15만엔 정도. 15만 1,788엔 한 150만원 정도 알바생으로 150만원 정도 번 거죠. 이제 이런 애가 빠지겠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할 노릇이시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은 호텔이다 보니까 정사원분들이 무조건 꼭 있게 하는데 이게 시프트 제도다 보니까 이게 정사원분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쉬는 날이 돌아가질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사원분들이 쉬는 날에 제가 메인으로 있으면 그러니까 정사원분들이 쉴 수도 있을 정도로 약간 중심적인 멤버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사원을 하게 되었죠. 그때 당시에 여기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계약을 하게 된 계약서가 있어서 계약서를 가지고 오게 됐어요. 나중에 조금 더 불러 처리를 할 건데 이게 고용계약서고요. 그 다음에 채용 형태는 정사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그때 당시 막 여러 점포가 적혀져 있어서 좀 가렸는데 월급을 보시면 기본급이 19만원 그리고 심야 수당이 이제 없다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넌 사원이니까 심야도 당연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근 수당이 있고 통근 수당은 이제 교통비죠. 정사원이니까 한 달 내내 출근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정사원 정기 교통비를 주겠다 라는 건데 이거가 보시면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저는 알고 계약한 거예요. 저는 알고 계약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이 시스템은 바뀌는데 저는 알고 계약을 했으니까 괜찮은데 모르고 계약하신 분들이 계셔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건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기 휴일을 보시면 사주 6휴제라고 보이세요? 이 회사는 사주 6휴제였어요, 원래는. 이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바뀌긴 하는데, 좀 오랜 달력이지만, 달력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보통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쉬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로 쉬면 총에서 8번은 쉬어야 되는데, 이게 1주, 2주, 3주, 4주, 3월 1일부터 28일까지 4주 동안 6번을 쉰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8번을 쉬어야 되는데 4주 동안 6번을 쉬겠다는 말은 어떤 주는 하루밖에 못 쉬는 거예요. 네. 이게 4주 6휴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 4주 6휴 시스템을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보통은 우리가 그냥 보통 회사라고 따지면 9시에서 6시 근무하시고, 그러니까 8시간 일을 하고 1시간 쉬고 하는데, 이 회사는 일본 회사랑 비교를 해보자면 7시간 일을 하고 1시간은 쉬는 형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4주 6휴라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맞추고 있다라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건 나중에 가서 바뀌게 돼요. 저는 이제 요걸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월급이 19만엔. 근데 저는 사실 18만엔으로 시작한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내는 18만엔으로 시작한 줄 알았네.